예, 봉도사의 정치 응신서, 대한민국 정치 대선에 관한 모든 조사 낱낱이 해보해 드리는데요. 제가 이분만 만나면 조금 죽어. 저보다 정치를 더 잘 알아. 에이? 글도 잘 써. 무슨 말씀을 처음부터 농담으로 시작하시네요. 예, 알흠다운 정치계의 거두 전여옥 전 의원님, 지금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근데 기입니다. 기 원장님. 최명길이라고 많이 검색합니다. 실수로. 예.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많이 들어와요. 실수로. 청담 하버드 상담센터. 네네. 이게 뭐 정신심리 하는 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담하고요. 예. 그리고 뭐 그 아이들이건 뭐 가정 문제건 이제 그 상담하면서 이제 오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그 뭐 시국도 이러니까 예. 스트레스 받아서 오는 젊은이들도 꽤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수를 노리고 있다 이런 뜻이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전혁 작가님. 네. 워낙 유명해서 제가 소개를 안 드렸는데 오늘 제 첫 방송이거든요. 네. 우정 출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노래도 하고 좀 댄스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유, 뭐, 이게 텔레비전이면 다 했었는데, 라디오라서 좀. 그러니까 아니 이게 눈보라예요. 눈으로 보는 라디오 해갖고 이게 다 나가거든요. 네. 그 우리 전 선배님 이거 모자 예쁜 모자 쓰고 오신 거 네. 나갈 겁니다. 아니, 뭐, 미니 텔레비전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예. 일부러 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고 왔어요. 알흠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예. 요즘 SNS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 왜요? 전효옥과 정봉주 예. 우결. 남매로 우리가 불리고 있는데 또 그렇게. 예, 근데 이렇게 즐겁게 얘기를 해도 즐겁지 않은 한 주죠. 글쎄, 긴장이 지금부터 그냥 막 소름 끼치듯 오고 있죠. 예. 네.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전문가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이,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을 견디거나 무엇을 이제 당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이라든가 그런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는 아마 세계 최고의 정치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디겠다. 또 이것을 돌파하겠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결의를 다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각된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이 앞뒤나 사리 분별이 그렇게 밝은 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인간에게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은 매우 발달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의 그 커다란 판을 보는 거라든가 또는 아주 원초적인 정치 권력에 대한 본능이 있죠. 큰 판을 보는 능력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인용될 가능성도 저는 이제는 좀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다. 대비를 하고 있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돌발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돌발적인 결정이라니. 지금 이제 정치적인 어떤 잦은 사태라든가 예. 이런 카드도 아마 끝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나요? 그건 상관없죠, 본인한테. 왜냐하면 본인은 정치적인 정말 그 호모 폴리티쿠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또는 권력을 갖고 있지 않는 한은 나 박근혜는 존재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호모 폴리티쿠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인간이다. 그렇죠. 정치에 특화된 인간이다. 그렇죠. 근데 네. 그 정치적 멘탈리티, 네. 멘탈, 네. 전 의원님하고 박근혜 대통령 누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죠. 전 의원님이 그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저는 강한 권력 의지가 건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로맨스 의지가 강하시잖아요. 그게 아니죠. 있으면 국회에 있었겠죠. 예.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가면서. 최명기 원장님. 네. 최명기. 죄송합니다. 최명기 원장님. 네. 대통령이 지금 기각될 거라 생각할까요? 아니면 인용될 거라 생각할까요? 심리 상태가 좀 어떨까요? 근데 아까 정치적 인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호모 때문에 폴리티쿠스. 그 안에는 어떤 비율이 있는 거지 어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기각 대 인용 양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확률로 생각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각될 확률을 완전히 마음속에서 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인용될 확률도 상당수는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으로 계속 생각은 하시되 남한테 그거를 갖다 이렇게 드러내진 않고 있으실 거예요. 남한테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럼 주위에서 아무도 모르고 혼자 이렇게 있을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감당하는 방법이 두 개인데요. 예. 어떤 분들은 자극을 최대한 차단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자극을 차단하는 스타일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얘기가 나오면 본인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는 자극을 차단하고 그런 다음에 본인의 생각이 정리가 되면은 그쪽으로 이제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정치인 같은 경우에 반대인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은 자꾸 남한테 얘기를 하면서 풀고 그 과정 중에서 생각을 이제 정리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본인의 생각이 정리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혼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도 보고 그러거나 그게 아니면은 진짜 필요하고 요번에 충성심을 갖다 확인한 변호사 한두 분 정도 이렇게 같이 있지 이렇게 많은 자극을 접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굉장히 아니 들여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주 옳은 그리고 예. 분석을 아주 정확하게 하셨다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아마 유일하게 유영아 변호 대리인하고 의견을 나눌 거예요. 아, 그 한 명이라고 하는 네. 분이 유영아. 예,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 근데 두 사람하고 이제 의견을 나눌 텐데 아무래도 유영아 그 대리인이 가깝겠죠. 왜냐하면 정치 인생에서 줄곧 아주 변함없는 충성도를 확인한 대상이고 또 그렇죠. 유영아 그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의 굉장히 기호에 맞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태도를 갖고는 있겠지만은 또 하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맨 처음에는 굉장히 그 다음날 바로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특검 그렇죠. 조사도 받겠다. 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사과 한번 하면은 없던 일로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은 늘 너그러웠으니까요. 늘 예외였죠. 그리고 지금 또 태극기 그 집회에 나오는 분들이 60대에서 70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정도사께서 뭐 60 어쩌고 해갖고 제가 너무 놀랐는데 네, 우리는 나이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20대, 30대. 아, 이제 내일 모레 40에 우리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60대나 70대 태극기 집회에 나온 분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은 그 23살의 청와대를 떠나는 26살의 그 애잔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제대로 활용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을 겁니다. 예. 우리가 보기에는 67살의 할머니지만 그러니까. 그분들 눈에는 애련한 가련한 소년 거죠.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 밑에 있는 영애로서 그럼요. 네. 아리따운 20대 네. 이제 소녀 티를 벗어난 그 모습으로. 추억 속의 그대인 거예요. 이야. 그런데 네. 우리가 너무 이 얘기에 빠졌고 문자 안내도 안 드렸어요. 샵 1055로 많이들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아, 우리 돈 얘기할 때 좋아요. 어울리세요. 예, 샵 1055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치인 전효국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채널 돌아가요. 그러다가. 자, 최명기 원장님. 우리 둘이 너무 케미가 좋으니까 질투나시죠? 아, 아닙니다. 이거 무슨 네. 심리 상태예요? 우리는? 약간은 첫 방송이셔서 예. 긴장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이렇게 얘기할 상대가 필요하신 겁니다. 아, 그러니까 후자. 네. 정보로 차단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나가는. 네. 그게 더 멘탈이 약한 거죠? 그건 또 다릅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어쩌면 침묵은 잘 못 견디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누구라도 좋다. 앞에만 있으면 네. 말 걸고 네. 싶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침묵을 잘 견디시는 분이시지요. 네. 그런데 요것 좀 한번 분석해 주세요. 검찰 조사를 받겠다. 네. 그다음 말을 뒤집었잖아요. 네. 안 받고. 이게 본인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어떤 심리 상태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가장 신뢰가 가야 할 국가 지도자인데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국가 지도자는 말을 잘 바꿉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 지도자한테 말을 갖다 잘 바꾸지 않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있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뭐 굳이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하셨던 분도
그 절대로 서울을 지키겠다고 하고 말을 바꾸고 지키지 않으셨던 적도 있으시고요. 예. 사실 모든 정치 지도자는 말을 바꾸고요. 바꿔 말하면은 말을 바꾸지 않으면은 정치 지도자가 될 때까지 오가지 못합니다. 그래요? 네, 모든 정치 지도자는 말을 바꾸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은 말을 바꿈에도 불구하고 말을 바꾸는 거에 대한 명분을 갖다 잘 만들어서 그 말을 바꾼 거를 갖다 오히려 국민들이 결단이라고 받아들이게끔 하는 거. 어쩔 수 없었다고 용서받게 하는 재주가 있어야지 그게 정치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을 바꾸게 된 거는 뭔가 하면은 만약에 그 검찰 조사가 본인의 무혐의를 갖다 증명할 수 있는 검찰 조사였다면 당연히 받았을 겁니다. 예. 그러나 문제는 이제 조건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거는 그게 올바르다는 뜻이 아니라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렇게 탄핵이 가결될 수 있다는 것까지 예상을 했다 그랬으면은 아마 그때 최순실에 대해서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가장 후회가 되는 첫 번째 부분이 아마 최순실과의 관계를 인정했었던 부분이었을 거예요. 예. 인정 안 했으면은 현재도 법리 논쟁으로 갈 수 있는데 인정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빠졌거든요. 알겠습니다. 첫 방송이라 제가 조금 실수를 했네요. 샵 1055라고 했는데 잘 아시죠? 샵 1055가 아니라 1035입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돈 얘기에 꽂혀갖고 번호도 들렸네. 샵 1035로 문자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작가님. 네. 탄핵 선고 이후 아까 어느 부분에 대단히 강한 호모 폴리티쿠스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탄핵 기각됐을 때, 네. 탄핵 특히 인용됐을 때의 대응 이런 것도 머릿속에 있을까요? 그렇겠죠. 그거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지 않을까요? 지금 상태로선. 그래서 기각과 이제 인용에 대해서 예. 이 나름대로 자신이 이제 정치를 해온 그 경험과 또는 정치를 해도 제가 느꼈던 건 매우 원초적 본능으로 정치를 했어요. 그 자신의 직관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총동원해 갖고 결론을 아마 분명히 내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결론에 따라서 지금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확실하게 전 짜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었고 인용이 됐다 치면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아마 인용에 대해서는 지금쯤은 거의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탄핵 대리인단이 헌재 법정에서 했던 것을 보면은 예. 아마 본인도 아마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인용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재가 어떤 선고를 하더라도 불복해야 된다.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는 이름 아래서 이 무대에도 올라간 법률 변호 대리인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여러 가지 정보를 차곡차곡 이제 나름대로 쌓아 올리면서 그 반대의 경우, 인용의 경우에 대비를 확실하게 하고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한번 여론을 띄워보는 거가 정치에서는 굉장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예. 개각을 할 때라든가 이미 러브레터에 대해서 답장을 보냈거든요. 그것도 한 달 만에.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러브레터를 쓴다는 것은 다음 날 읽어보면 도저히 못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답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 달 지나서 정말 고맙다고.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자신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동원될 수 있는가를 아주 확인을 철저히 한 거죠. 예. 앞으로가 그래서 저 역시 매우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발표가 이제 오후 2시면 네. 나오거든요. 무척 불리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대응을 할까요? 별로 신경 안 쓸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 특검 수사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보다가 보면은 이제 대통령께서 보시기에는 좀 짜증나는 내용도 예, 많긴 하겠지만 예. 결국 중요한 거는 인용이나 기각이냐입니다.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특검 수사 상관없이 본인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본인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되는 거기라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고요. 예. 인용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든 신경은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전부 가 있지 특검 수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 내용은. 예.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어. 왜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으로